깡통 전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새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의지할 데 없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에 또 다른 목숨을 끊는 시도가 보도가 됐어요.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주택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전부 내놓은 대책이 뭐냐?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 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 중개인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이거예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깡통 전세 위험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금 사태가 매우 심화돼 있어요. 하루하루가 급해요.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으로 쌓아올린 미래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다 3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고인들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집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비통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4차례 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피해자 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긴급 저리 대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에만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긴급 주거 지원도 500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20몇 제가 미추홀구 대책에 따르면 9명이에요. 9명. 미추홀만 하면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전세 사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나 파악하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국감 때부터 대략적인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인 수준과 심각성의 정도들은 늘 맞아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숫자로 말씀은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미추홀구는 2~3채씩 솟아있는 건물들 네. 싹 다 그 전세 사기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자체가 거기에 초토화돼 있어요. 취약하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동탄, 지금 제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이고 그 시작입니다. 지금 장관. 지금 미추홀구에도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2,000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 긴급 주거 지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경매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경매 유예 협조를 하셨죠? 어저께 이미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권의 선의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미추홀 경우에는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어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오늘 저한테 어떤 보고가 있었냐. 은행들이 민간 채권회사로 채권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에서는 경매유예 협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채권 팔아서 손 털고 있다. 이런 지금 신고가 계속 들어오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 부실 채권이 채권 추심 회사에 넘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도 경매가 진행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이 금융당국이 조치를 이제 할 겁니다. 경매 유예 6개월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이 짧다고 봅니다.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굉장히 필요한 조치고 진즉에 했어야 될 거고 제가 이제 국토부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네. 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해자 중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세 대출을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대출을 받아서 네. 따따블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으로 저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해주고 예.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은 그런 법적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여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이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거지 권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주는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입해가지고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 해주고 일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임차인들 어디 오갈 데 없는데 주거 보장해주고 공공주택 늘리고 또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는 것도 막고 이런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그걸 정부가 이런 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채권에 대한 매입, 즉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인수, 그 제도는 지금 캠코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입법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냐. 특히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우선 변제 금액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매입 금액으로 만약에 저 할인해서 한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할까? 이 점부터 저희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공사가 매입하는 단계만 계획에 넣어두면 합의가 안 되겠지만 그것을 이후에 LH공사가 그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그대로 거기서 주거를 임차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논의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물건에 대한 공공 그 매입은 실제 현재 이 민사 이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 금액 빼고는 이 공공 매입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세 체납이 문제인데요. 국세 체납의 경우 마이크 좀 더. 원조 경매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변제될 때까지 징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과정을 정부가 관리를 해서 그런 국세 체납 같은 경우도 안 분되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들에게 권리 순위를 양보하도록 이미 입법 조치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인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여권에서 공공 매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장관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주택을 매입하라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주택 이건 가지고 아니 자, 좋습니다. 위원님, 어느 금액에? 정리해 그 주시고요.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기부가 정해야 돼요.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요. 지금 속보에 또 다른 목숨을 끊는 시도가 보도가 됐어요. 예? 네,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 사태의 해결 중심에 정부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 바라보면 좌절감 느낄 겁니다. 이게 왜 정부가 떠안아야 되냐? 이건 정부 정책 실패,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주택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전부 내놓은 대책이 뭐냐?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또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 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이거예요.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정부가 이걸 떠안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깡통 전세 위험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세가율 80% 이상인 데가 12만 채고 60%까지 합치면 23만 채다. 이게 다 잠재적인 깡통 전세군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부터도 제가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이 지금 깡통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이 광범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발생한 지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금 사태가 매우 심화돼 있어요. 하루하루가 급해요. 제가 볼 때 장관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단
피해 보상으로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그거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전세 대출을 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장관께서 오전 질의보다는 조금 진전된 얘기를 했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지금 임대 매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예산 싹 다 깎았지만은 이걸 더 확충해서 매입 사업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일단 우선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국가가 떠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100%다 보장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 법안에 50에서 100이에요. 50에서 100. 그리고 오히려 선순위 채권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또 경매에 개입해서 또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거주할 때를 지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정부가 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손해나 또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그걸 감당할 거냐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당연히 정부로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가 공공임대 매입주택을 확충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범죄로 해가지고 다 몰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찌됐든 이것을 또 안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방법 저 방법 뭐 여야가 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실태 파악을.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정부가 범정부 TF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몇 채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인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사건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법안 냈잖아요. 냈으면 그거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들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왜 그런 데는 그런 거 안 따집니까?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저는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지금 이런 사태에서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방법도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건설사들 그렇게 부실한데 28조 지원할 정부라면 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못합니까? 정부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하여튼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